아파트의 조망에 대해서 종류별로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10년마다 기운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망권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후에 내가 어떤 아파트에 이사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망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올바른 조망이 무엇이고 종류별로 어떤 조망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미리 잘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강남 3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의 가장 큰 주된 이유가 똘똘이 한 채죠. 강남 안에서도 똘똘이 한 채가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은 강남 3구에서도 송파구, 네, 지금 보시면 밑에 있죠. 파란색이 좀 약세죠. 네, 송파구가 의외로 지금 강남 3구에 비해서 전체 강남 3구에서 비하면은 조망권이 좀 약합니다. 오히려 송파구보다는 한남권 그리고 성수권이 더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조망권 때문입니다.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서초구도 마찬가지고 송파구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도 지금 양극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양극화가 일어납니까? 네, 조망. 이 조망이라는 문제는 무엇에 기인하는 것이죠? 네, 희소성에 기인합니다. 희소성. 그리고 한정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양극화가 치열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송파구는 강남구 서초구에 비해서 지금 이번 주도 보시면은 또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계속 두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거고 양극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구 3구도 강남구 내에서도 양극화는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조망이죠. 사람들은 끊임없는 어떤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욕구. 그것의 끝판왕이 저는 한강 조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서도 지금 이 조망권 때문에 다툼이 계속 일어납니다.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네, 내가 더 조망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게 다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욕망이죠. 그래서 갈등이 터진 청담 3익에 대해서 지금 청담자협회가 청담 3익입니다. 자, 그러니까 프리미엄 가구는 프리미엄 누린다. 이 프리미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조망이죠. 한강 조망권. 분담금을 더 내라는 겁니다. 비용을. 자,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겁니다. 지금의 재건축,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예전에는 무작위 추천 방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있어야 무작위적인 추천 방식은 안 씁니다. 군위를 나눕니다. 군위. 그러니까 어떤 군위를 나눕니까? 조망 세대는 조망 세대를 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비조망 세대는 일단은 비조망 세대로 분류를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군위, 군별 배정이란 겁니다. 예전에 있어서의 우리가 진행됐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은 네, 정관 조합에 이것이 군별 배정이 아니고 무작위 추천 배정이었죠. 자, 지금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은 네, 군별 배정, 군위에 따라서 군별 배정하는 방식이고, 재건축은 지금 조망 세대는 조망, 비조망은 조망, 비조망은 비조망 이렇게 가는데 재개발은 군별로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이것을 네, 간평입니다. 간평 금액.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망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는 아파트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전의 조합에서 정관이 무작위 추천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지분 쪼개기를 하든 안 하든 이거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개발에서 진행되는 조망권 아파트들은 지금은 군위를 나누는 군별 배정 방식이기 때문에 간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망권을 갖고 있는 재개발은 지분 쪼개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가 지분 쪼개를 보시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고, 땅을 또 쪼개죠. 2개. 건물은 또 하나를 남겨두고, 그러니까 3개를 쪼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개를 이렇게 쪼개게 되면은 분담금 폭탄만 맞습니다. 네, 조망권 배정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간평이 다 떨어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큰 손실. 그래서 조망권을 갖고 있는 재개발은 절대로 지분 쪼개기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시고, 특히 이제 조합이 결성된, 네, 조합이 설립된 재개발 지역은 정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관. 어떤 정관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되겠죠. 그리고 지금 권리산정일이 우리가 사전타당성 우리가 구청에 통보하는 날로 옮겨졌기 때문에 미리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 조망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99% 정도는 군별 배정이기 때문에 군위를 나눠서 이 간평에 대해서 지금 조망권을 배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분 쪼개기가 사실 이제 조망권을 갖고 있는 재개발은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도 지금 이제 청담 삼민구입니다. 다 모든 세대가 조망권을 가지고 갔으면 좋지만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또 좀 비조망권 세대가 되겠고 또 일부는 간섭 조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집값은 최소 10억 이상 또 차이가 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강남권 안에서도 양극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안에서도 양극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지금 이제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세대가 지금 여러분들 이런 조망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툼의 여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다 이런 아파트 살고 싶죠. 그러나 이런 아파트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지를 희소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동창회 가다 보면은 지금 잘 나가는 동창이 나중에 10년 후에는 뭐 어떻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도 있고 지금 가장 어려운 우리가 동창들 보면은 10년 후에 굉장히 뭐 자수성가해서 대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년 후에 어떤 아파트에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망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망이 인프라가 갖춰진 곳의 조망은 굉장한 희소성과 한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앞에 막힘이 없는 앞에 보고 있는 이러한 막힘이 없는 조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층이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막힘이 없겠죠. 네, 이런 지금 조망이 갖고 있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망이 앞으로 펼쳐져가 있죠. 네, 이런 펼쳐져 있는 아파트가 아주 조망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풍경같이 이렇게 모든 풍경이 그림 같다. 이런 아파트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러면 올바른 조망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조망이 있습니다. 올바른 조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아파트들이죠. 네, 그래서 앞에 지금 건물이 있더라도 그 건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간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네, 군별 배정 방식으로 요즘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간평에 따라서 이게 아주 지금 아파트 비로 가면 윗짤처럼 지금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산을 조망으로 갖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을 거예요. 숲세권 아파트. 그래서 이런 산 비율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시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왜? 산을 끼고 있으니까 인프라가 약하죠. 그리고 평지가 아닌 고바위가 되는데 산 비율의 얘는 이겁니다. 산 조망이 올바른 얘는 산이 멀리 보여야 됩니다. 산이 가깝게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의 지금 대부분의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산이 조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산이 무엇입니까? 가리고 있는 겁니다. 산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데 가리고 있는 건데 가린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조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뷰, 숲세권 산뷰, 이거는 산뷰가 아닙니다. 산이 조망을 가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시티뷰는 이런 겁니다. 네, 모든 아파트가 한강 조망권, 모든 아파트가 광안대교 조망권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시티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시티뷰는 무엇입니까? 위에서 불빛을 내려다 보이는 것이 시티뷰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동선이 있습니다. 시선이 있으면 밑에 내려 보여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건물들이 이렇게 있겠죠. 네, 건물들이 여기서는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내 위에 내 시선과 동선에 있는 거기에서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다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시티뷰의 예입니다. 그러면 올바르지 않는 시티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죠. 나의 시선과 건물의 시선이 매치되는 겁니다. 네, 동선이 일치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티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뷰, 나는 산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거는 산이 막고 있는 거고, 시티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시티뷰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건물들이 조망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티뷰가 되려면은 층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층이. 네, 위치가 올라가야 되겠죠. 시선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치가. 우리가 시선이라고 그러죠. 조망, 전망이라고 하는 시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는
이런 뷰가 바로 시티뷰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사를 꾸준하게 할 거예요. 10년 후가 되든 뭐 몇 년 후가 됐든 여러분 남편이 뭐 대박을 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지금은 희소성의 싸움이라는 것, 똘똘이 한 채의 선호,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희소성이죠. 한정성.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조망권. 그것이 바로 희소성과 한정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사를 간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